일본 가나가와현에 있는 오구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유이는 최근 호흡이 불편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증상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저혈압 아니냐는 동료들의 질문에 건강한 것이 자신의 최대 자랑이라며 그럴 리 없다고 말했던 유이. 하지만 최근 들어 입안이 허는 증상까지 함께 나타나자 그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었나 하는 생각에 먹을 것에 신경을 쓰기도 했지만 그녀의 증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렇다고 진찰을 받기에도 좀 애매한, 악화됐다 호전됐다가를 반복했던 증상. 며칠 후 그녀는 응급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본인이 아팠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어느 토요일, 평소처럼 후배 간호사인 구보키와 근무 교대를 하고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던 유이. 교대할 때 고생하라며 구보키가 건네준 음료를 마시던 그녀는 잠시 후 간호사 호출 버튼이 울린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병원은 대부분 고령의 환자들이 많았기에 간호사 호출이 자주 있는 편이었죠.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본 환자의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이는 담당 의사를 부르는 한편 수액팩을 빼며 어떠한 조치에도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려 했습니다. 다급했기에 실수로 수액팩을 침대에 떨어뜨리긴 했지만 어차피 폐기할 것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유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액팩 내부에서 일어난 거품이었습니다. 그런 충격으로 거품이 일어날 리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수액팩에서 일어난 거품. 이는 수액팩이 이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주었죠. 잠시 후 담당이가 도착했지만 이미 환자는 사망한 뒤였다고 합니다. 유이는 수액팩에서 거품이 일어난 것을 담당이에게 알렸고, 담당이는 수액팩에 난 주사 자국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수액팩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을 발견했고 주사 자국으로 보아 고의적인 범죄에 내부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다른 수액팩들을 검사해본 결과 최근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수액팩 10개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모든 수액팩에는 주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틀 전 사망한 환자를 비롯해 3달 동안 같은 층에 있는 환자 48명이 원인 모를 이유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 원래 고령의 환자들이 많았기에 당시 그들의 죽음은 별다른 조사 없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해당 층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신문을 했던 경찰은 구보키라는 간호사가 수상하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간호사 무리에서 좀 소외된, 일명 따돌림을 받았던 인물로 평소 그녀가 준 음료를 먹으면 아팠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있었던 것이죠. 확인 결과 그녀가 교대 근무를 마치는 날인 토요일에 사망한 환자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 하지만 이런 정황 증거만으론 그녀가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물적 증거가 없었기에 경찰은 모든 간호사의 옷을 조사했습니다. 범인이 입고 있던 옷에 계면활성제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오직 구복희의 간호복에서만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환자들이 사망한 날 구복희가 손에 소독제를 들고 다니는 병원 감시 카메라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그녀가 소독제를 수액팩에 넣었고 소독제에 포함되어 있던 계면활성제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을 것이라 추정한 경찰은 그녀를 집중 신문했습니다. 그렇게 2018년 7월 7일에 구복희는 신문 중 자신이 20명 환자에게 소독제가 들어간 수액팩을 주입했다고 인정하며 체포됐습니다. 또한 구복희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싫어하는 이들에게 소독제가 들어간 음료를 주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어이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근무 때 환자가 죽으면 유가족들에게 설명하기 번거로웠다. 환자가 사망했을 때 동료들에게 지적을 받았던 것이 싫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환자의 가족들이 꼴보기 싫었다. 여제라 불리는 60대 간호부장이 미웠다. 인사 과정에 편파가 있었다. 다른 이들 때문에 생긴 분노를 취약한 환자에게 화풀이한 그녀에게 정신과 의사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구보키의 변호사는 그녀가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2021년 10월 22일 재판부는 그녀가 범행 당시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죄 3건, 살인미수 5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환자 20명에게 소독제가 넣은 수액팩을 주입했다고 밝혔지만
다들 화장된 상태였기에 인정된 피해자의 수는 적었다고 합니다. 사실 3명 이상을 살해하고도 일본에서 사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판결이긴 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죽음으로써 죄를 갚고 싶다는 등 반성의 의지를 보였고, 이는 갱생의 가능성이 있기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약자에게 화풀이했던 구보키가 그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반성과 사죄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인지는 그녀 본인만이 알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미 지옥에는 그녀의 예약석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언젠가는 진정한 죗값을 받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